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진다. 동네 맘카페, 회사 친목회, 취미 모임, 동창회 단톡. 읽지 않으면 불안하다. 대답하지 않으면 왠지 미안하다. 모임 공지가 뜨면 참석 여부를 눌러야 할 것 같다. 거절하면 왠지 나만 따돌림 당하는 기분.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왠지 외로운 사람 같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은데 혼자 밥 먹는 걸 누가 보면 왠지 쪽팔리다. SNS를 보면 다들 누군가와 함께 있다. 나만 혼자인 것 같다. 그래서 또 약속을 잡는다. 또 모임에 나간다.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불편할까? 왜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될까? 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할까? 니체는 이 질문에 냉정하게 답했다.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도피다. 성장이 아니라 정체다.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웃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자.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다.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하지만 이 가까움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다. 옛날엔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을 이웃이라 불렀다. 같은 마을, 같은 골목,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같은 건물에 살아도 모르고 지낸다. 대신 SNS로 연결된 사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웃이라 부른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도 심리적으로 가까우면 이웃이 된다. 이웃의 의미도 시대마다 달랐다. 어떤 시대에는 이웃이 진짜 가족 같았다. 서로 돕고 아끼고 진심으로 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솔직해지자. 오늘날 대부분의 이웃 관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맺어진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나를 위해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 관계 자체를 숭배한다. 생각해보라. 동네 맘카페에 가입하는 이유는 뭔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육아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회사 친목회에 나가는 이유는 동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따돌림 당할까봐, 평판이 나빠질까봐다. 취미 모임도 마찬가지다. 진짜 그 사람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싫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다. 니체가 본 것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이웃과 공동체라는 개념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숭고한 것처럼 포장한다. 이웃사랑, 공동체 정신, 함께하는 아름다움. 듣기엔 좋다. 하지만 니체는 냉정하게 말한다. 그것은 절대적 도덕이 아니다. 그저 시대가 만들어낸 전통일 뿐이다. 공동체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악으로 간주됐다. 마을의 규칙을 어기면 배척당했다. 공동체를 배신하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진리인가? 아니다. 단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일 뿐이다. 국가, 종족, 연합체를 존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개인의 성장이나 자유는 그 다음 문제였다. 여기서 니체의 통찰이 빛난다. 전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해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고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통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는 게 도덕적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는 것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고 여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통은 더 신성해진다. 의심하는 것조차 금기가 된다. 이웃사랑이라는 개념도 그런 전통 중 하나다. 니체의 말은 간단하다. 이웃사랑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윤리가 아니다. 도덕적 가치도 아니다. 단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웃과 공동체에 집착할까? 니체는 답한다. 모여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위험하다. 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인다. 무리를 짓는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친다. 그러면 안전해진다. 든든해진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 대가는 자신의 인격이다. 공동체에 섞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기를 멈춘다. 타인의 틈에 섞여 스스로의 인격을 경시하는 태도만 형성될 뿐이다. 누군가가 동조해주면 기쁘고 누군가가 비난하면 슬퍼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남들의 반응이 중요해진다. 내가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다. 생각해보라. 단톡방에서 누군가 의견을 내면 어떤가? 다들 동의하면 나도 동의한다. 다들 반대하면 나도 반대한다. 내 진짜 생각은 모른다. 중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건 다수의 의견이다. 무리에서 튀지 않는 것이다. 배척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기쁨인가? 이게 진짜 내 생각인가? 니체는 더 날카롭게 파고든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단점이 더 잘 느껴진다. 존경이 사라진다. 멀리서 볼 땐 멋있어 보이던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별거 아니다. 결점이 보인다. 실망한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늘 거리가 중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환멸을 느끼고 너무 멀면 외로움을 느낀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적당한 거리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느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 공동체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한다. 훌륭한 것처럼 포장한다. 도덕적인 것처럼 가르친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정말 그래야 하는가? 정말 그것이 옳은가? 니체의 답은 명확하다. 인간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최고 이익을 발견할 때뿐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노력하겠는가?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데 왜 시간을 쓰겠는가?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 먼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나쁜 것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돌볼 수 있는가?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가? 자신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가? 니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이기심이 아니다. 맹목적인 희생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희생하고 당연시하기 전에 나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진보인가? 왜 혼자가 되어야 진보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리 속에서는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에 가려져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만 나는 나를 마주한다. 혼자 있을 때만 내 생각을 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무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사치가 아니다. 고독은 필수다. 성장하고 싶다면, 진보하고 싶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물론 완전히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균형이다. 맹목적으로 공동체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의 이익과 성장을 우선하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무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남들 눈치만 보는 사람인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외로워 보여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만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그들은 공동체의 규칙을 따랐는가? 전통을 지켰는가? 이웃의 눈치를 봤는가? 아니다. 그들은 혼자였다. 외로웠다. 때로는 배척당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니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보를 원한다면 혼자가 되어라. 성장을 원한다면 무리에서 벗어나라. 공동체라는 안전함, 이웃이라는 따뜻함에 속지 마라.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무리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두렵다. 혼자 있는 것은 불안하다.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외롭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그 불안함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없다. 안전함 속에서는 진보가 없다. 이웃이라는 독에 중독되지 마라. 공동체라는 마약에 빠지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죽인다. 당신의 개성을 죽이고 당신의 가능성을 죽이고 당신의 미래를 죽인다. 진짜 당신을 만나고 싶은가?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 진짜 당신의 길을 찾고 싶은가? 그렇다면 혼자가 되어라. 고독해져라. 두려워 말고 외로워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라. 니체의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이다. 이웃 사랑은 도덕이 아니다. 공동체 정신은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당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성장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나쁘게 들리는가?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길을 밝혀줄 수 있겠는가? 진보를 위해 혼자가 되어라.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다. 공동체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이웃의 따뜻함을 의심하고 혼자 서는 법을 배워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당신이 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보한다.